최대 최소 정리하기 전에 우리 연속함수 저번 시간까지 연속함수 했었지? 그치? 연속함수가 의미하는 게 뭐야? 끊기는 구간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됐지? 그 구간에서 끊기는 구간이 있으면 안 돼. 문제에서 연속하다. 만약 x는 a에서 연속한 함수다 라고 하면은 너는 이걸로 뭘 알아야 되는 거니?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다는 걸 캐치하고 문제 접근하셔야 되겠죠? x에서 극한값이랑 f의 함수값이 같으면 얘는 연속함수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함수값이 정의되는지 그리고 나서 두 개의 값이 같은지 확인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맞죠? 그게 연속함수의 의미였습니다. 자, 이제 이걸로 최대 최소 정리를 할 건데, 말 그대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게 최대 최소 정리야. 근데 단 연속하다라는 조건 하에 가셔야 됩니다. A, B에서 닫힌 구간 A, B에서 함수 fx가 연속한 함수다 라고 했을 때 xy 접근해서 이런 fx가 있어. 이랬을 때 A에서 B까지 지금 어때? 연속한 모양 보이지? 그치? 닫힌 구간 A, B에서 끊기는 구간 없이 예쁘게 연속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최대값 당연히 얼마겠니? FB일 때가 최대가 될 거고, 맞죠? 이때가 지금 최소값이 되는 모양이겠네. 맞습니까? 이때가 최대, 이때가 최소. 근데 만약에 얘가 끊기는 구간이 있어. 이때 A, B 이렇게 있습니다. 끊기는 애가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 지금 불연속하는 함수지. 그치? 그럼 얘가 최대값, 최소값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겠니? 없겠지, 그치? 그래서 연속하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나서 얘를 만족하고 나서 이제 최대값이 있는지 최소값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유리함수로 나와도 마찬가지. 지금 y는 x분의 1 함수야. 그럼 x는 0에서 지금 불연속한 애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지금 어때? 불연속점이지. 그럼 얘 최대값, 최소값을 정의할 수 있겠어? 없죠. 그래서 연속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최대 최소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럼 예제 한번 보시면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반드시 갖는 것을 했어. 그럼 너네가 처음으로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구간에서 이 함수가 연속하는지 확인을 해야 돼. 1번 보시면요. 얘 지금 어디서 불연속한 함수니? x는 0에서 불연속한 함수지. 분모가 0인 함수는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2에 지금 불연속한 점이 포함되어 있죠. 그럼 얘는 최대 최소를 갖는다 말할 수 없다는 거야. 자, 2번 fx는 x 플러스 1 다항 함수잖아. 맞지? 다항 함수야. 근데 열린 구간 0,1이네. 그러면 최소값이랑 최대값이 정의되고 있는 거야? 아니지. 그치? 무조건 닫힌 구간입니다. 2번 그래서 안 되고요. 3번 로그 x네. 이거 그래프 이제 그릴 수 있잖아. 증가함수의 그래프죠. 밑이 10이니까. 1부터 10까지 어때? 끊기는 구간 있어? 없지? 그러면 얘 연속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연속하다고 말할 수 있고, 얘 최대값 최소값 같나요? 같죠? 네. 그래서 3번이 반드시 갖는다. 4번은 1에서 불연속, 5번은 열린 구간. 됐죠? 네. 자, 그래서 사이값 정리까지 같이 보시면요. 이제 사이값 정리로 뭘 구할 거냐? 최소 근의 개수를 구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요. 얘도 연속하는 게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 끊기는 데가 있으면 정의되지 않아. 자,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함수 fx가 이렇게 있을 때 자, A, B에서 지금 연속한 함수지, 그치? 근데 이 사이에 내가 뭘 볼 거냐면 fx랑 k의 교점을 볼 거야. fx는 k의 근의 개수를 구할 거야. 자, fx랑 k의 교점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y는 k의 교점이다 라고. 그럼 y는 k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생기면 k가 여기에 있으면 이 사이에 있으면 어때? 근이 교점이 한 개 생기지. 그치? 여기 있게 되면요. 교점 생겨 안 생겨? 생기죠. 내가 일단은 닫힌 구간이라 했기 때문에 이때는 생겨 안 생겨? A 지날 때 생기지. 그럼 이때는 생기나? 안 생기지. 얘도 B 이상으로 올라가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게 되겠지. 그럼 이 K는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으면 생겨?
A랑 B 사이에 존재하게 되면 교점이 생기네. 아니? 그럼 그때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이때 모양이지 이때 모양. 이때 무조건 하나 생겨봤죠? 하나야 하나. 만약 이게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교점이 2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최소값만 보기 위해서 1개만 볼 겁니다. 알겠죠? 정확하게 세기 위해서. 이때를 보면 이때 FA 값이랑 FB 값이랑 어때? 얘 사이를 두고 부호가 반대로 되어 있지. 아니? 얘를 사이에 두고 FA는 얘보다 작고 FB는 얘보다 크다라는 거 보여져? 그치? 이 논리로 이제 근의 개수를 구할 거야. 이 Y는 K가 뭘로 바뀌기만 하면 돼? Y는 역 X축으로 바뀌기만 하면 FX가 실근의 개수로 부를 수 있잖아. 아니? 맞죠? 자, 그래서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A, B에서 지금 연속해. 열린 구간으로 볼 거야. A에서 중근까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 1개인 것만 세려고 열린 구간으로 볼 겁니다. 자, 열린 구간 A, B에서 지금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하고요. 열린 구간 A, B에서 실근의 개수가 몇 개 생기는지 볼 거야. 만약에 Y는 K니까 X축이 이렇게 생겨. 그럼 이때 실근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치? A를 지나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열린 구간이니까. B를 지나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럼 A보다 X축이 여기 있어. 그럼 이때는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그럼 우리가 생길 수 있는 데는 A랑 B 사이 이렇게 있을 때만 생기네. 그럼 이때 함수값을 보면 X축이 여기 있는 거지. 그치? FA 함수값이랑 FB 함수값이랑 부호가 어때? 반대가 되는 거 보이니? 축을 기준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니? 맞죠? 그럼 FA랑 FB 함수값이 반대래래. 그럼 얘네들이 곱했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0보다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래서 열린 구간 A, B에서 축이 이 사이에 존재하게 되면 그때는 실근의 개수가 최소 적어도 1개가 존재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걸 보면 FA 함수값이랑 FB 함수값이 어때? 부호가 반대가 될 거니까 둘이 곱해서 음수가 되면은 그때는 실근을 적어도 1개 갖는다. 적어도 한 실근을 갖는다 하고 개수를 세주면 돼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보냐? 자, 예제 52번 보시면요. 열린 구간 0,1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 것을 고르세요 했지. 자, 일단 연속한지 봐야 돼. 그 구간에서. 기억 보시면요. 다항함수니까 연속하겠지. 니는 디귿도 다 다항함수니까 연속할 거야. 맞죠? 자, 그럼 기억부터 보면 자, 열린 구간 0,1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F0이랑 F1이랑 곱했을 때 음수가 되면 축이 그 사이에 있는 거니까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맞죠? 자, 그럼 이제 F0부터 볼게요. 0 넣으면 얼마야 그거? 마이너스 2지. F1 넣으면 얼마야? 1 더하기 3 빼기 2니까 2네.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어때? 음수지. 얘들 곱하면 음수잖아. 그럼 얘가 축이 이 사이에 있어서 적어도 1개를 갖고 있다. 최소 1개를 갖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알겠죠? 이제 그래프 안 그리고 그 견해계수 세는 거야. 그럼 니은도 F0이 지금 1이고 F1이 지금 얼마야? 1 빼기 2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네. 그럼 곱했을 때 음수인가? 음수니까 얘도 그냥 한 적어도 1개 갖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디귿도 F0이 1이고요. F1이 마삼이니까 곱했을 때 음수여서 축이 그 사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됐죠? 53번 같은 거 보시면요. A, B, C가 있는데 지금 2차 방정식이래. 이거 다 풀어서 푸는 게 아니라 FA, FB, FC 각각 부호를 보고 이제 실근 개수를 찾을 거야. 왜 A, B 지금 A, B, C에서 몇 개의 실근을 갖냐 물었으니까 A부터 C까지 열린 구간에서 실근의 개수를 구하세요 하는 문제인 거지. 그치? 자, A, B, C 이렇게 크기 대소 비교가 있어. 얘가 몇 개를 갖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야. 범위를 줄이면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겠지. 큰 범위는 전체 값이니까 적어도 1개가 되지만 자, A에서 B 하나 볼 거고요. B에서 C 하나 볼 겁니다. 이렇게 구간을 쪼개서. 그럼 A, B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지 확인하려면 FA랑 FB의 값을 구해서 얘네들 값의 부호가 만약에 반대면
얘는 여기서 적어도 하는 실근을 갖는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FB랑 FC 값을 부어봐서 여기서도 음수인지 양수인지 따져서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FA부터 봅시다. FA는 얼마지? 0 되고 0 되고 A-B, A-C죠? 맞지? A가 근데 B보다 어때? 작잖아. 그럼 얘 뭐야? 음수지? 얘 뭐야? 음수지? 그럼 얘는 양수네. 이렇게 부호만 따져서 확인해야 돼. 그럼 FB는요? 넣어보면은 0, 0, B-C, B-A, B-C, B-A네. 그럼 B-C 음수고 B-A 양수고 그럼 얘는 음수고 그럼 A 곱하기 B는 음수네? 그럼 A랑 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하는 거지. 얘랑 이 사이에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이 존재하는 거야. 맞죠? 그리고 B랑 C 볼 거니까 FC를 보면 FC는 C-A C-B가 되겠네. 그럼 얘 양수. 양수니까 양수. 그럼 B랑 C 곱하면 음수. 그럼 얘랑 얘 사이에도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얘네 실근이 알파, 베타로 나타낼 거래.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 했으니까 여기 사이에 알파, 여기 사이에 베타가 존재한다는 거겠네. 됐죠? 정리하시고요. 이제 미분계 수업시다. 미분을 해보자. 이건 지워도 되죠? 이런 정리들이 좀 나올 건데 미적분 하면서 까먹지 않게 잘 정리해주세요. 자, 이제 미적분에 드디어 미분을 할 거야. 자, 평균 변화율부터 보자. 자, 너네 거속시를 해봤지? 물리 시간에도 해보고 물리 변이 있니? 물리 변죠? 물리 시간에도 해보고 뭐 중학교 수업 시간에도 해봤을 거 아니야 거속시는. 자, 거리 어떻게 구하지?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하고 속력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구했던 거 기억나요? 너네가 이제 이거 그래프는 많이 봤죠? 시간 거리 그래프 많이 봤지? 이런 그래프는 그치? 자, 집에서 너네가 여기 집에서 출발해서 페르마까지 왔어. 말도 안 되지만 3시간 걸렸다 칩시다. 그럼 5km를 걸어온 거야. 자, 이랬을 때 속력을 구할 거야. 우리 속력 어떻게 구하지? 시간분의 거리로 구하지. 그치? 집에서 페르마까지 시간분의 거리로 구할 거야. 이때가 속력이 되겠지. 얼마야 그거? 시간분의 거리에서 킬로미터 퍼 아워다 이렇게 구했잖아. 맞죠? 물리를 배웠으니까 알겠네. 집에서 페르마까지 시간분의 거리니까 이렇게 쭉 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기하적으로 그려보면. 그럼 이거 뭘 나타내니? 지금 집에서 페르마까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렇게 구했잖아. 이게 뭐야? 기울기지. 그치? 속력은 지금 뭘 나타내는 거야?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야. 너네가 지금 이 구한 속력이 평균 속력이 될 겁니다. 맞아요? 걔를 이제 수학으로 이 평균 속력을 뭐라 말할 거냐?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말할 거야. 얘가 지금 평균 변화율이야. 그럼 평균 변화율이 지금 뭘 나타내는 거야? 기울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게 평균 변화율이야. 알겠죠? 직선의 기울기를. 미적분은요, 기하적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하적 의미를 같이 머릿속에 넣어야 돼. 평균 변화율이 의미하는 건 직선의 기울기다. 지금 우리 이거 어떻게 구했니?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으로 구했지? 그치? 우리 1차함수 구하듯이 구한 거야. 걔를 이제 미적분처럼 정의해보면, 수학적 정의해보면, 자, fx가 이렇게 있어. a부터 b까지. fx 함수야.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할 거야. A에서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할 거야.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어? A 증가량 분의 A에서 B까지 X 증가량 분의 이렇게 변한 Y 증가량, 얘가 지금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 되겠죠? 맞죠? 얘를 써보면 X가 지금 어디서 어디로 변하고 있니? X가 A에서 B로 변하고 있지. 그치? 얘를 X값의 변화량이라고 말할 거야. 아니, A에서 B로 변했으니까 X값의 변화량이 되겠지. 그 변화량은 뭐야? B-A로 구하잖아. 아니,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 이제 X의 증분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얘를 기호로 델타 X 이렇게 적을 거야. 약간 기울어진 삼각형입니다. 얘를 이제 X 증분이라고 부를 거고 걔를 델타 X다 라고 기호로 표기할 거야. 알겠지? 이 델타는 차이를 뜻해요. 차에서 나온 D에서 나온 뜻이야. 자, 그러면 이제 Y는요? Y는 어디서 어디로 변해? FA에서 FB로 변하겠지? 그때 Y값의 변화량이라고 말할 거고 걔는 이제 FB 빼기 FA로 구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라 말하겠어? Y의 증분이다 라고 말을 할 거고 그럼 얘는 기호로 델타 Y다 라고 써줄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이제 뭘 구하고 있는 거야? 얘 구하고 있는 거잖아. 평균 변화율. 얘 직선의 기울기 구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구하면 돼? 직선의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을 델타 X가 지금 뭔 거야? B-A인 거고 델타 Y가 FB 빼기 FA인 거잖아. 우리 이거 평균 변화율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평균 변화율은 직선의 기울기니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되겠죠? 델타 X 분의 델타 Y. 그럼 얘 이거 뭐야? FB 마이너스 FA 분의 뭐야? B 마이너스 A 분의 FB 빼기 FA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거 구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너네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거야. 자, 근데 얘 교과서적으로 다르게도 표기되어 있는 게 델타 X는 B 마이너스 A지. 그치? 그럼 B는 델타 S 더하기 A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 얘를 이 식에 넣을 거야. 그러면 델타 X 마이너스 A 더하기 A 빼기 A 분의 F 델타 X 플러스 A 빼기 FA다 라고 적을 수 있겠니? 이게 지워지겠죠? 그럼 얘를 어떻게도 표현하냐? 델타 X 분의 F 델타 X 더하기 A 빼기 FA다 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요. 평균 변화율 때 정의라고 보면 델타 X분의 델타 Y가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다 라고 정의되어 있고 얘가 A부터 A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할 때의 평균 Y의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너는 이게 평균 변화율 기하학적 의미가 직선의 기울기다 라는 것만 인식하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예제 보시면요. fx가 x제곱 더하기 2에서 x의 값이 다음과 같이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 했지. 1에서 2까지의 평균 변화율 구하래. 그럼 얘는 뭘 구하는 거야? 1에서 2까지의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하는 말과 같은 뜻이겠죠? 그럼 fx가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첫 번째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1에서 2까지. 그러면 x증분은 얼마야? 우리 x증분 분의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할 거잖아. 맞죠? 그냥 표현 방법만 바뀐 거야. 그럼 2-1분의 f2 빼기 f1 이거 연산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 a에서 a 플러스 델타 x라 했잖아. 그러면 a에서 a 플러스 델타 x니까 a 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이거 식에 대입해서 연산해 주시면 돼요. 알겠나요? 자, 지웁니다. 이거는 되죠 이거? 자, 이게 평균 변화율이고요. 얘랑 이제 같이 볼게. 순간 변화율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은 자, 평균 변화율 뭘 나타냈던 거야?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냈던 게 평균 변화율이야. 근데 이 순간 변화율은 말 그대로 순간적으로 변한 거야. 자, 너네가 지금 똑같이
집에서 페르마까지 가다가 중간에 다이소를 들렸어. 이 다이소까지 여기에서의 내가 순간 속력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야. 자, 집에서 페르마까지 이렇게 잘 가다가 다이소를 한번 들렸다가 이렇게 간 거지. 그치?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야? 딱 이 다이소 때 순간 속력이야. 이 다이소를 들린 이 시점을 2시간대에 갔다고 쳐봅시다. 너는 지금 0에서부터 3H까지 3시간까지의 평균 속력을 구했다면 이번에는 딱 이 지점에서의 순간 속력을 구할 거야. 순간 속력이라는 의미 이제 받아들여졌나? 이때 딱 순간 속력을 구할 거야. 그럼 봐. 너는 이때 순간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쪼갤 수 있어. 미분이라는 의미는 쪼갠다는 거거든. 잘게 쪼갠다. 봐. 이만큼이 평균 속력이야. 맞지? 근데 난 이때의 속력을 구하고 싶어. 일단 속력은 어떻게 구해? 시간분의 거리로 구할 거지. 그럼 일단 뭐야? 기울기로 계속 구할 거야. 근데 계속 기울기로 구하다가 어디랑 가까워질 때 구할 거야? 2랑 가까워질 때 순간을 구할 거잖아. 맞지? 맞지? 우리 딱 이 값을 구하지 못해도 이 값에 가까워지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뭐야 그게? 리미트 배웠잖아. 아니? 계속 쪼개서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딱 2H 2시간짜리에 가까워질 때쯤에 가겠지. 맞니? 걔를 우리 뭐라고 표현해? 극한으로 표현했잖아. 일단 여기까지 오는 누구의 극한을 구해야겠어? 기울기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지. 맞니? 그래서 순간 속력은요.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겠어? 일단 기울기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어디까지? 2까지의 기울기를 구할 거야. 우리 시간을 t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t에서 2까지 변화할 때 ft 빼기 f 얘가 지금 2까지 기울기가 되겠지. 왜 t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가까워질 수도 있고 이렇게 가까워질 수도 있고 이렇게 가까워질 수도 있어서 그래. 알겠어? 기울기가 0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아니야. 알겠지? 시간이. 그래서 얘가 2까지의 기울기가 될 거야. t부터 2까지. 근데 얘랑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되면 함수값이잖아. 그치? 우린 뭘 구할 거야? 2로 가까워지는 순간을 구할 거야. 그럼 t를 어디로 보내야 되겠어? 2에 가까워지는 순간이니까 t를 2로 보내야 되겠지. 아니? 그럼 여기다 리미트를 취하는 거야. t가 2로 갈 때 t-2분의 ft 빼기 f2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요. 얘가 의미하는 게 지금 뭐야? 평균 변화율이지. 얘가 의미하는 게 평균 변화율이지. 평균 변화율에 지금 내가 뭘 구한 거야? 극한을 구한 거야. 맞아? 그래서 순간 속력은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의미해. 그럼 다 기하학적 의미로 보면 그래프가 점점 잘게 쪼개지다가 EH가 되는 이 순간에서의 딱 기울기가 되겠지. 그치? 이거 무슨 기울기야? EH에 딱 가까워지는 기울기가 될 거야. 얘를 좀 크게 그려보면 EH에 딱 가까워지는 기울기가 될 거야. 이런 모양이 되겠지. 그치? 이거 뭐야?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순간 속력의 기하학적 의미는요. 접선의 기울기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고 얘를 이제 뭐라고 말할 거냐? 순간 변화율이라고 말하면서 얘가 바로 미분 계수가 될 거야. 아직 미분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제 순간 변화율을 미분 계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할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순간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의미하고 걔의 기하학적 의미로는 접선의 기울기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는 미분 계수다라고 말을 한다고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너네가 문제에서 보시면요. 68번 보면 x는 1에서 미분 계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지. 그치? 자, 이제 어떻게 구하냐? fx가 지금 뭐야? 3x 플러스 2가 되고 x는 1에서의 미분계수지. 그치? 우리 평균 변화율이 뭐라고 했어? 직선의 기울기라면 순간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고 했죠.
x는 1에서의 극한을 구할 거야. 맞니? 맞죠? 맞죠? x 1에서 극한 구할 거야. 그럼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1로 가. 그랬을 때 x-1분의 이랑 똑같이 쓰는 거야. fx 빼기 f1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해됐니? 자, 정리를 다시 해보면 여기 왼쪽 지워도 되죠? 왼쪽 지우다 다 순간 변화율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미분계수를 다시 정리해줄게. 얘는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fx식이 있는데 fx가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를 주면 fx가 x는 a에서 미분계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미분계수는 순간 변화율이고 순간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를 기호로 나타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 분의 fx 빼기 fa다 라고 적을 수 있겠지. 그치? 얘가 t는 2에서의 순간 변화율인 거니까. 맞죠? 그럼 얘가 s는 a에서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을 이렇게 나타낼 거야. 근데 얘를 이제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면, x는 a에서 fx가 a에서 미분계수라고 했으니까 f'a다 라고 이렇게 쓸 겁니다. 알겠나요? 일단 여기까지만 알고 있고, 자 22번 자세한 미분계수는 다음 시간에 도함수 하면서 할 겁니다. x는 1에서 미분계수를 구하세요 했으니까 fx가 지금 3x 플러스 2라고 줬지. x는 1에서 미분계수잖아. 그럼 리미트 x는 1에서 x-1분의 fx 빼기 f1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인 거고, 얘를 각각 식에 대입해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3x 플러스 2 빼기 1에서 3x 플러스 1이 되나요? 엥? 아니지. 얼마 이거? 얼마야? 4 빼기 5 마이너스 얼마야? 마이너스 3? 이거 뭘로 묶여? 분꼴이니까 3으로 묶이죠 이렇게? 그럼 약분해서 얼마다? 3이다. 9가 f'1이 3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할 수 있을까? 자, 그럼 69번 볼래요? 자,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c에서 미분계수가 같게 되도록 하는 실수 c의 개수야. 자, 평균 변화율은 직선의 기울기였지. fb-fa랑 미분계수 f'c랑 같고 싶대.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변하는 직선의 기울기랑 접선의 기울기가 같게 되는 개수가 몇 개냐 하는 문제예요. 기하학적 의미로 보셔야 돼요. 이거 식 구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럼 보면 a에서 b까지 기울기를 그럼 너네 먼저 그려야 되겠지. 자, a에서 b까지의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이어주면 되잖아. 그치? 얘랑 접선의 기울기, c는 상수입니다. 접선의 기울기, 얘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진 접선의 기울기가 몇 개 생기냐? 몇 개 생기겠어? 있다는 게 생기고 있다는 게 생기겠지. 그럼 총 몇 개다? 2개다.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하학적 의미를 좀 잘 알고 있으라고 하는 소리 알겠죠? 접선의 기울기로 이제 많은 문제들을 풀 겁니다. 얘가 이제 미분이기 때문에 얘들을 좀 머릿속에 잘 넣어놔야 돼. 자, 보시면요. 내가 프린트 하나씩 줬지? 그거는 우리 배운 데까지거든. 처음부터, 극한부터. 일단 우리 앞에서부터 다 채웁시다. 70번까지 다 채우면 돼요. 그냥 쭉 앞에 타입값 정리 최대 최소부터 70번까지 그냥 쭉 채우시면 되고요. 나머지 시간은
프린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자. 우리 뒤에 도함수는 좀 중요해서 극한부터 다시 정리한다 생각하고 문제 푸셔야 돼요. 40분이다. 10분 뒤에 시작하자.